생명과학 1에 12강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생물 다양성 보겠습니다. 물질 볼 거고 에너지 그죠 볼 거고 물질 순환 보겠습니다. 그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볼 거고 그리고 비교하는 거 보고 그다음 생태계 평형 이것도 봐야 되고 생물 다양성 이것도 봅시다. 일단 뭐 중요한 것만 좀 뽑아서 빨리 보겠습니다. 물질의 생산과 소비 요거 그림 외워야 되죠. 요거 이제 생산량,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으로 날려 보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순생산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 총 생산량은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이다. 요거 외워야 됩니다. 그죠? 요거 아주 중요하죠. 총 생산량이 뭐냐?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한 총 유기물의 총량을 말하는 거고 총 그 유기물을 만들었는데 그 일부는 날려버리죠. 그죠? 호흡량으로 날려버립니다. 생산자가 호흡에 소비한 유기물의 양을 말하는 거고 순생산량은 뭐 이제 요거 이제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 뺀 거, 그건 이제 순생산량이라고 하는데 순생산량 중에는 피식량, 고사, 낙엽량, 뭐 생장량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 생장량, 피식량은 뭐 잡아먹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그 동물이겠지. 그죠? 초식 동물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초식 동물이 잡아먹으면 얘도 호흡을 할 거고 뭐 자연사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생장량도 있을 거고 뭐 배출량도 하고 저거 할 거고 요거 이제 배출량을 뺀 거니까 요건 이제 동화가 된 거지. 자기 몸에 있는 겁니다. 동화가 된 거지. 배출량은 나간 거죠. 그죠? 배설한 거니까. 일단 뭐 피식량 자체가 섭식량인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 동화량 자체가 뭐냐? 그죠? 역시나 뭐 섭식량에서 전체 섭식량에서 이제 배출량 배출한 거 뺀다. 동화량이다. 그럼 요 놈은 뭘 말하는 거냐? 초식 동물이죠. 그죠? 1차 소비자 초식 동물입니다. 그죠? 요 놈의 섭식량이랑 뭐 이 뭐냐 그 생산자의 어떤 그 피식량이랑 같은 거죠. 이런 거 그림상 알아두고 그다음 요거 총 생산량은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이다. 요거 알아두고 그죠?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흐름 봅시다. 에너지 흐름.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요거 보고.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와서 생산자가 또 호흡하고 일부 날려보내고 또 요거 이제 잡아먹혀서 1차 소비자가 먹고 또 얘들 또 호흡으로 일부 날려보내고 또 2차 소비자가 먹고 그럼 또 얘도 호흡으로 날려보내고 그 일부가 이제 잡아먹혀가지고 3차 소비자가 먹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으로 날려버리고 이제 죽겠죠. 그러면 사체 분해자가 이제 먹고 이제 호흡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에너지는 결국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흐르지 에너지는 흐르지 순환하지 않는다. 얘가 돌아와서 다시 또 에너지가 되고 그렇지 않죠. 쭉 가버리는 거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태양 에너지는 또 오니까. 생태계에 공급되는 주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도 태양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다. 이게 전환이 돼서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돼가지고 이걸 쭉 나눠 먹고 그죠 하다가 결국은 다 날려보내더라. 유기물 화학 에너지 일부가 이제 유기물 형태로 이동이 되고 사차나 배설물에 어떤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이제 다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다 날아가더라. 응? 그러니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에너지가 계속 유입돼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생태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 태양이 꼭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에서 에너지 효율이 뭐냐 해서 에너지 효율은 그 생태계의 한 영향 단계에서 다음 영향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단계 영향 단계에서 전 단계 영향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에서 현 영향 단계에 보유한 에너지 양을 나눠주는 거. 이거 잘 보시죠.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 효율은 위로 갈수록 커져요. 효율은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제 효율이 낮아요. 그런데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보라 그러면 이전 단계 그러니까 보유한 거 이거 분해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곱하기 100. 응? 그러니까 생산자가 280을 가졌다 그러면 얘가 1차 소비자가 26.8이다 그러면 280분의 26.8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26.8이니까 요거의 효율은 26.8분의 요거 이놈이 가진 거 1.2. 그러니까 이전 단계 분의 지금 단계. 그죠? 이전 단계 분의 지금 단계. 요거 외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체수 피라미드는 이제 밑에 개체수가 많죠. 자리수가 많겠지. 요거는 당연히 상식적인 거고. 에너지 피라미드는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총량은 밑으로 갈수록 많겠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 응? 요거 이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에너지 효율 요거만 반대입니다. 그죠? 에너지 효율만 반대고 딴 건 다 피라미드식 구조다. 물질 순환 봅시다. 이제 중요한 게 나오네요. 탄소 순환은 그나마 덜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의 골격입니다. 그 탄소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 골격이에요. 골격. 그 탄수화물이든 뭐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간에 탄소가 쭈루룩 연결된 상황에서 뭐가 붙어 있는 게 그게 이제 탄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거든요. 이거 어쨌든 간에 뭐 그만큼 탄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본 골격을 이룬다. 이제 그 순환하는 걸 보죠. 순환이죠, 순환. 얘들은 뭐 어디 날아가지 않아요.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그냥 뺑글뺑글 돌아요. 지구 내에서. 그 뭐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뭐 연소돼가지고 이산화탄소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포당 그 광합성해서 다시 또 뭉치고 먹고 다시 배출해가지고 또 화석 연료가 되고 이거 태우고 뭐 이런 식입니다. 대기에 있는 뭐 주로 이산화탄소가 있고 물 속에는 녹아가지고 탄산수소 이온 HCO3- 요걸로 존재한다. 생산자가 이제 광합성을 합니다. 그 공중에 있는 그 CO2를 이용해 가지고 유기물을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 합성을 하죠. 그럼 얘들이 이제 생산자가 잡아 먹고 그 풀 뜯어 먹어 가지고 또 생산자는 생산하는군요. 그죠? 합성을 하고 소비자가 풀 뜯어 먹죠. 그것도 소비자는 죽어 가지고 분해자한테 가고 생산자도 마찬가지 죽어 가지고 분해자가 되고 분해자가 먹어서 다시 또 그 CO2로 날려보내고 연소가 되고 이제 호흡해서 날려보내고 뭐 이런 겁니다.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 순환한다는 얘기죠. 호흡한다는 얘기가 CO2를 날려보낸다는 얘기고 뭐 사체나 배설물의 나머지 유기물은 이렇게 석탄, 석유 이렇게 이제 타가지고 연소해가지고 CO2를 많이 날려보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호흡을 통해서 많이 날아갔지만 지금 이제 그 인간들이 그죠? 연소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죠. 그다음에 질소순환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뭐 관로 쳐놓고 그냥 관로를 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관로를 다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기본적인 N2 질소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대기의 80% 정도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우리 공기에 80%가 질소야. 하여튼 질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백질과 핵산 등을 구성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가 공기를 빨아당긴다 그래가지고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느냐, 못하죠. 폐에서 질소를 흡수해가지고 몸에서 질소를 단백질과 핵산 만들어서 쓰느냐, 못합니다. 이건 이제 먹어야 돼.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느냐, N2라는 게 이제 공중에 있는 거를 질소 고정 세균, 질소 고정을 해요. 질소 고정 세균이 질소 고정을 하는데 얘들이 뭐냐, 뿌리옥 박테리아, 아조토박터 이런 놈들이 질소를 고정시킵니다. 고정시켜가지고 N2를 만들어요. 암모늄 이온으로 만듭니다. NH4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요. 이놈들이 질소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먹는 거지, 생산자. 콩 이런 것들이 다른 식물들이 이걸 먹어.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이걸 먹은 다음에 이제 요걸 잡아 먹히면 또 소비자가 먹고, 아니면 얘가 이제 죽으면 분해되겠지. 얘 또 죽으면 분해될 거고, 그대로 다시 또 암모늄 이온이 되고, 뺑뺑뺑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단순히 도는 게 아니라 얘가 NO3- 질산 이온이 돼요. 요 일부가 그 질산화 작용을 합니다. 누가? 질산화 세균이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아질산균이나 질산균 이런 놈들이 질산화 이온을 해가지고 NO3- 로 바꿔줍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요걸 그 생산자가 먹어요. 먹습니다. 그 생산자는 요거도 먹고 요거도 먹고 둘 다 먹죠. 먹어가지고 뺑글뺑글 도는데 어쨌든 간에 뭐 먹든 간에 이게 되는데, 그죠? 이게 NH4 플러스가 되는데 이놈이 다시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요놈이 다 잡아먹히지 않고 일부가 탈질산화 작용으로 날아가 버려요. 이거 누가 하느냐? 탈질산화 세균이 요놈을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N2로 날려보내야지. 그러면 다시 또 얘가 또 막 먹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일부는 이제 공중방전, 바바박 전기 쳐가지고 얘가 땅에 이제 이걸 또 만듭니다. 공중방전, 번개 쳐가지고 이것도 만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걸 만들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얘는 또 날려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과정들. 근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질소 동화작용 요 놈을 하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등 같은 거를 생산자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질소 동화작용을 하는데 질소 화합물, 이 화합물이죠. 이 화합물이 막 합성이 됩니다.
단백질 핵산으로 이런 것들이 단백질 핵산으로 합성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굳어지는 거지.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이걸 뭐 풀을 뜯어 먹든지 아니면 토끼를 잡아 먹든지 어쨌든 간에 뭐 잡아 먹고 해가지고 뭐 우리 몸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단백질로 그죠? 저장이 됩니다. 사체나 배설물 속에 있는 뭐 질소 화합물은 이제 다시 또 분해자가 뜯어 해가지고 또 뜯어 먹어가지고 다시 또 NH4 플러스로 만들고, 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은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이 되거나 아니면 잡아먹히거나 또 얘들이 먹거나 그죠? 먹이가 되거나, 얘는 또 뭐 이게 먹히거나 아니면 또 질산으로 날아가 버리죠. 이런 과정들, 요 용어들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과 이제 물질 순환 비교하는 건데, 그러니까 에너지는 쭉 흘러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물질은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지. 요 생태계 안에서 갇혀서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지.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밖으로 빠져나가죠. 근데 물질은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고 물질을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흘려갖고 나가버립니다. 그죠? 근데 물질은 생물과 환경 사이를 계속 순환하는 거지. 그 지구 내에 있는 겁니다. 뺑글뺑글 도는 거지. 무기물이 유기물 됐다가 뭐 유기물이 무기물 됐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에너지가 만약에 와가지고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태양이 없다 그러면 이제 끊겨버리면 다 죽는 거죠. 에너지가 없어서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태 피라미드 한번 보시죠.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생태 피라미드 그래가지고 마리수 그죠? 이거 뭐 당연한 거고, 생물량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마리수나 생물량이나 비슷한 거지. 에너지 피라미드 총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이것도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죠? 여기 뒤집어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었죠. 에너지 효율, 그건 뒤집어지는 거죠. 이놈들이 위에 있는 놈들이 에너지 효율이 더 높아. 그죠?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생태계 평형에서 뭐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안정을 보는 건데, 먹이의 사슬에 관한 평형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평형이 이제 자동적으로 자체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1차 소비자 1차적으로 뭐 특별한 이유로 증가했다 그러면 2차 소비자 증가해가지고 잡아먹고 뭐 생산자가 감소되니까 결국 이놈이 감소할 거고, 그래가지고 또 감소돼가지고 결국 맞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는 이상, 어디 뭐 산불이 났다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니까, 산불이 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괴가 되더라도 회복이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인간이 너무 세게 이제 그 파괴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좀 회복이 어렵죠. 생태계 파괴되는 원인은 이제 뭐 천재지변, 이거 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건데, 지진, 홍수 뭐 이런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풍 같은 것도. 근데 인간이 활동으로 막 태워가지고 뭐 어쩌고 한다. 이런 거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의 활동이거나 천재지변이다. 그러니까 조절 능력의 한계를 넘지만 않으면 다 회복이 된다. 조절 능력의 한계를 넘어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과도하게 활동해가지고 조절 능력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건 예를 든 거죠. 이거 뭐 생태계 평형인 걸 가만 놔두면 되는데, 이놈들이 사슴을 막 그냥 사슴 키우려고 막 천적인 퓨 막 코요테 늑대 다 잡아 죽인 거야. 사슴의 천적수가 급감하니까 사슴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잡아먹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와장창 줄어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들이 이제 먹이랑 먹이도 부족하고 뭐 배설물, 환경 저항을 만났겠죠. 환경 저항을 만나가지고 와장창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 제대로 알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생물 다양성은 총 3개로 나눕니다. 그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어떤 뭐 생태계 다양성, 점점점 규모가 커지죠. 크게 커집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뭐냐? 개체적으로 유전적 다양성, 이게 뭐 어떤 또 유전자가 다양한 거지. 그러니까 뭐 머리가 어떤 뭐 좀 건조해도 잘 버티는 놈, 물이 없어도 오래 사는 놈, 온도가 높아도 잘 사는 놈, 뭐 이런 식으로 유전적으로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환경이 급격하게 바뀐다 하더라도 뭐 어떤 되게 뭐 물이 없어도 좀 잘 사는 놈, 갈증에 잘 버티는 놈이 오래 살아남겠지. 근데 그런 어떤 유전적 다양성이 없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뭐 가뭄이면 다 죽어. 그러면 가뭄이 났어, 몰살하겠죠. 그래갖고 뭐 남하고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 다양한 인종이 필요하다. 사람도 그렇죠. 다양한 인종이 필요합니다. 종 다양성, 또 종이 또 많아야지. 뭐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고 다양한 종이 있어야 된다. 종의 다양성. 좀 더 크게 봐서 생태계가 다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이 있는 지역도 있어야 되고, 물이 또 덜한 지역도 있고, 아니면 바다 환경도 있고, 하여튼 뭐 생태계가 또 다양할 필요가 있다. 또 다양한 환경이니까 다양한 생물들이 살 거고,
이거 뭐 급격하게 뭐가 뭐 지구가 어떤 변화가 한다 하더라도 버티겠지 종이 그죠? 다 몰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거 하나씩 봅시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하나씩 볼 텐데 일단 유전적 다양성 봅시다. 유전적 다양성이 뭐냐? 아까 얼핏 말했지만 종 내에 다양한 대림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죠? 라지에이 스모레이 뭐 이런 거죠. 대림 유전자. 그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온갖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양한 색과 반전 무늬. 우리 사람도 그렇죠. 머리 큰 놈, 머리 작은 놈, 키 작은 놈, 키 큰 놈. 뭐 이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그러니까 유전적 대립 유전자가 많다라는 거지. 그죠?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은 형질이 다양하다. 형질이 뭡니까? 뭐 머리가 하얗다. 눈이 뭐 뭐냐 눈이 작다. 눈이 크다. 뭐 쌍꺼풀이 있다. 이런 거. 그런 게 형질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양해지겠지. 유전자가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 그 유리한 형제는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똑같다 그러면 한 마리가 죽으면 다 죽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종될 확률이 낮겠지. 그러니까 다양하면 이런 것도 살아남는 놈이 있을 거고 저런 환경에도 살아남는 놈이 있을 거고 그죠? 다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바나나 같은 경우 이런 거죠. 그죠? 바나나가 이렇게 뭐 파나마 저항성 품종 이런 것들 이렇게 바나나가 모두 다 유전자가 비슷해. 그러면 어떤 병이 찾아왔을 때 한 놈이 죽는다 그러면 다 죽는 거네요. 다 죽는 거죠. 그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도 봤을 때 그 뭐 코로나 같은 거 왔을 때 코로나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아남는 거지. 만약에 코로나로 한 방에 다 죽는다, 거기 속수무책이다 그러면 다 죽겠죠. 그죠? 멸종이다, 멸종입니다. 이거 바나나 야생 바나나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갖고 잘 버티는데, 야생 바나나 아닌 거, 사람들이 손대가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좀 줄어든 거, 그거는 와장창 다 죽더라.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종 다양성 두 번째 봅시다. 종 다양성. 요건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죠.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은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종의 비율이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가 있는데 1번 케이스 1번 군집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종이 이렇게 4, 5, 7, 4 이렇게 돼 있고 전체 개체 수는 20개. 이거 다 합하면 20마리입니다. 20개. 그 다음에 그 종수는 총 4가지 경우. 그 다음에 군집 2를 보게 되면 17종, A는 17종이 확 몰빵이네요. 그죠? 몰빵. 그 다음에 종 B는 하나, C는 없고, 종 D는 2마리, 2개. 총 전체 개체수는 다 똑같이 맞췄네요. 20개. 종수는 3개밖에 없죠. 탈락이죠. 이놈은 종수 자체가 적네. 4, 4인데 3이니까. 이놈은 탈락. 그러니까 2가 종의 다양성이 가장 적은 거지. 그 다음에 군집 3을 보게 되면 13, 2, 2, 3이니까 이거 A로 몰빵이네요. 몰빵. 그죠? 전체 개체수가 20마리인데 여기 몰빵돼 있잖아요. 종수도 4로 되어 있는데 총 4개 종인데 A 너무 몰빵돼 있다. 고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군집 1이 가장 종 다양성이 높다. 1이 가장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왜냐하면 전체 개체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이거 몰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비율이 좀 고르지 못하다. 근데 이거는 종수가 하나가 부족하네. 이 꼴등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볼만하죠.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 이제 높다. 이게 촘촘하게 그죠? 그물처럼 되어 있는 거고 종 다양성이 낮으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만약에 쥐가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거 와장창 다 무너지겠지. 수리부엉이가 뭐 풀 뜯어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러지 않을 거니까 그죠?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 망할 가능성이 높다. 얘는 이제 몇 마리가 죽어도 뭐 이렇게 잘 버틴다. 그죠? 다른 종이 대체를 한다. 그런 얘기니까 종 다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을 봤는데 생태계 다양성을 봅시다. 생태계 다양성을 보게 되면 어떤 지역의 사막, 초원, 생태계가 뭡니까? 자연이죠, 환경이죠. 사막, 초원, 산림, 뭐 습지, 산, 호수, 강, 바다 이 다양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는 다양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종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이 있으면 다양한 어떤 종이 존재할 거고 또 다양한 종이 존재하면 또 유전적으로 다양해질 거니까 생태계가 다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산이 싫다고 산 다 깎아버려 그냥 다 평지로 만들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를 볼 때 생태계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바뀌어도 살아남는다는 얘기지. 다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멸종하지 않을 확률이 줄어든다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 하더라도 좀 잘 회복이 좀 쉽게 돼야 되는데 이게 생태계가 이제 다양성 어떤 뭐 생물 다양성이 좀 부족하면 회복이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의 이점이 뭐냐 다양하니까 뭐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죠. 뭐 페니실린, 텍솔, 뭐 항암제 만들고 화석연료 태우고 방풍림이 좋은 역할을 하고 지유류가 환경을 알려주고 이런 어떤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 점이죠. 다양하면 좋은 점. 근데 이 다양하면 좋은데 자꾸 이제 뭐 다양해지지 않더라 자꾸 죽더라. 왜 그러냐 다양성의 위기와 감소 원인이 뭘까 총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서식지를 자꾸 파괴한다 이거지 자꾸 도로 짓고 뭐 건물 짓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습지는 산 뭐 숲을 자꾸 벌채하고 나무 베고 막 그러니까 뭐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어가지고 뭐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더라. 상식적인 얘기고 서식지의 단편화에 대한 얘기인데 서식지 단편화죠 이거. 일단 얘기인데 대규모의 서식지가 뭐 소규모로 분할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서식지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중간에 뭐 도로 그냥 면적, 뭐 도로 면적이나 철도 면적은 실질적으로 뭐 얼마 차지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철도 지나가고 도로 지나가면 별로 아니 뭐 도로 그 몇 평 된다고, 그죠? 철도 그 몇 평 된다고, 뭐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깊이 살아야만 하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 쪽에서 살 수 있는 놈들이 있을 거고, 이거 아주 깊이 살아야만 하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이 이게 못 사는 거지. 깊이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자가 한 마리 숨어 지낸다는 얘기해 봅시다. 깊이. 근데 여기는 뭐 눈에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못 사는 거지, 여기는. 그죠? 응? 사자가 못 살아요, 안에는. 이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살 수 있는 놈이 못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서식지의 단편화. 그래가지고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고 생물이 고립된다는 얘기지.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지고 개체군이 뭡니까? 같은 종의 크기가 작아진다. 밀도가 줄어든다. 마리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멸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철도 도로 등의 서식지 단편화가 되면 실제 감소되는 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가장자리의 길이와 면적이 늘어나므로 가쪽 가장자리 죠 면적이 늘어나므로 깊은 숲속에 살아가야 할 생물 뭐 사자 같은 거 그런 놈들이 서식지 절반 가까이 줄어들긴다. 서식지가 이게 못 버티는 거지. 사자가 이 숨어서 살다가 이 아주 그냥 좁은 이런 데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그러니까 뭐, 야, 그 도로나 철도나 이런 거 뭐 몇 평 된다고 뭐, 그거 뭐, 좀 하면 어때? 그게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불법 포획과 남획 이런 거 당연히 뭐, 상식적인 얘기고, 환경 오염과 뭐 기후변화 이것도 뭐 상식적인 얘기고, 외래종 도입해가지고 막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것도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파괴되는 이유가 이제 요 다섯 가지. 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저런 거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고. 이거 이제 어떻게 보존할 건가? 개인적으로 뭐 에너지를 아끼고 뭐 자원을 재활용하고 뭐 이런 얘기. 사회적으로 정부가 감시를 하고 뭐 NGO가 활동을 하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법률도 법 만들고 야 함부로 막 하지 마. 그죠? 뭐 이렇게 합니다.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니네 나라 그 막 막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막 협약 그죠? 맺고 한다. 읽어보면 된 거죠. 별 내용 없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